뉴욕시의원 예비선거의 순위 선택 투표제 1차 결과 한인 후보 가운데는 23선거구의 린다이 후보와 26선거구의 줄리원 후보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99%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봉쇄했던 미국과의 국경 통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사흘 연속 사상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뉴욕 시의원 예비선거의 순위 선택 투표제 1차 결과가 지난 2일 공개됐죠. 한인 후보 가운데는 23선거구의 린다이 후보와 26선거구의 줄리원 후보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최초의 한인 시의원이 나올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비공식 순위 선택 투표제 1차 결과에 따르면 오클랜드 가든과 베이사이드 힐스 등을 포함하는 23선거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린다이 후보가 6라운드 끝에 득표율 53.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제슬린 카 후보의 득표율 46.8%와는 6.4%포인트 차입니다. 4명의 후보가 남았던 5라운드에서는 제슬린 카 후보가 린다이 후보를 역전하는 상황도 나왔지만 3위와 4위를 차지한 스티브 베하, 데브라 마켈 후보를 1순위로 뽑은 유권자들이 린다이 후보를 더 선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승리 선언을 하고 성명을 통해 최종 결과와 모든 투표가 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자신을 믿어준 23선거구 유권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26선거구에 나선 줄리원 후보도 15라운드 끝에 득표율 56.5%로 아밋 바가 후보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결과는 부재자 투표를 제외한 비공식 결과입니다. 2차 결과에서도 두 한인 후보가 1위 자리를 지킨다면 시의원 민주당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선거 공식 결과는 오는 12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는 여전히 만여 명이 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99%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어제 NBC 및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미국의 사망자 중 99.2%는 백신을 맞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완벽한 백신은 없지만 대부분은 입원과 사망을 피하고 예방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정말 슬프고 비극적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사람들마다 백신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도 입원하거나 숨지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입원 및 사망자의 압도적인 비율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이 지난달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코로나19 사망자의 대다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백신 접종자는 0.8%로 사망자 18,000여 명 중 1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초 높은 접종률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4일 기준 미국 성인 가운데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비율은 67.1%, 완전 접종한 비율은 47.4%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망률과 확산에는 백신 접종률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접종률에 따라서 바이러스 확산 양상이 달라지는 분화 현상도 점점 눈에 띄고 있는데요.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두 개의 미국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병리단체 코비드 액트 나우에 따르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칸소와 네바다, 미주리주 등 12개 주는 전염성이 강한 인도발 변이인 델타 변이가 많이 퍼진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비드 액트 나우는 스탠퍼드, 하버드, 조지타운 대학 등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를 주로 이용해 코로나19 위험도와 백신 접종 현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으로 꼽힌 곳은 유타,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캔자스,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모두 12곳입니다.
변이를 추적하는 스크립스 리서치 번역 인스티튜트의 설립자 에릭 토폴 박사는 이들 12개 고위험 지역에서 델타 변이가 신규 확진자의 최소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다수인 나머지 36개 주는 중위험 지역, 매사추세츠, 버몬트주 두 곳만이 저위험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버몬트주는 모든 주민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델타 변이가 적은 반면 아칸소와 네바다, 미주리주에선 신규 감염자의 8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였고 백신을 다 맞은 주민 비율은 각각 34%, 42%, 39%에 그쳤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29일 낮은 백신 접종률에 변이가 겹쳐지면 백신을 덜 맞은 지역은 개별적인 일탈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거의 2개의 미국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소송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 일부는 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을 중단하면서 다시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폭스뉴스는 인디애나, 텍사스, 메릴랜드 등 3개 주의 실업자들이 주당 $300의 추가 수당을 계속 달라는 소송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번진 지난해 3월부터 정부는 실업자에게 법정 수당 외에 경기부양과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당 $300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연장돼 오는 9월 중 종료될 예정입니다. 주정부의 평균 실업급여는 주당 $330로 추가 수당까지 합치면 거의 배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26개 주는 추가 수당이 실업자의 일자리 복귀 의지를 꺾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서 지난달 지급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실업자들은 소송으로 응수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지난 2일 인디애나주 연방판사는 수당 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23만 명의 실업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2건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3일 한 소송에서는 수당을 계속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고 텍사스주에서는 법원이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아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봉쇄했던 미국과의 국경 통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완전 접종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자가 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어제 캐나다 정부는 자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완전 접종한 시민 및 영주권자에 대해 14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항공 여행객도 더 이상 3일간의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국과의 비필수 여행 제한은 오는 21일까지 유지되지만 이달을 마지막으로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온타리오 수세인트 마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경 통제 완화에 대해 국경 재개를 향한 큰 진전이라며 앞으로 몇 주 내에 재개방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희생을 치른 만큼 그 누구도 추가 제한 조치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아직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세계 다른 곳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것을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대학원생 500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대학원생 가운데 일부는 차별과 탄압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미중 교육 교류 영역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중국 대학원 500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이민국적법 212조와 대통령 행정명령 10043을 근거로 중국 대학원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전자공학과 컴퓨터, 기계공학, 재료공학과 생물학 등 과학기술 전공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 중 약 4분의 1은 미국 장학금을 받기로 돼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비자를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대학원생 가운데 일부는 중국 학생을 상대로 한 차별과 탄압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10043 대통령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지난해 5월 29일 발표된 것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제한하기 위해 미국 내 특정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 3개월 동안 중국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IT 보안 관리 기업 카세아가 최근 받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피해를 본 업체가 전 세계에서 적게는 800곳, 많게는 1,500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해커 집단과의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레드 보컬라 카세아 최고 경영자는 지난 2일 받은 공격의 피해가 고객사의 고객사인 2차 고객사에 주로 몰려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를 본 업체가 전 세계에서 적게는 800곳, 많게는 1,500곳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세아는 자체 기술 자원이 부족한 소형 업체의 기술 업무를 대신 맡아주는 IT 외주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카세아는 지난 3일 자사의 보안관리 솔루션 카세아 VSA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서버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났고 대부분 소규모 업체나 영업점, 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계산대 기기가 먹통이 되면서 슈퍼마켓 수백 곳이 문을 닫았고 뉴질랜드에서는 학교와 유치원의 온라인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이번 공격을 한 해커 집단 레빌은 카세아에 데이터 복구 조건으로 가상화폐 7천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과 협상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컬라 CEO는 예, 아니요, 그럴 수도 있다 등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며 어떤 식으로든 테러범들과의 협상에 관련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과 국토보안부, 연방수사국 등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의 아파트 잔여 건물이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이후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니엘라 레빈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이 오늘 시신 4구를 추가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 당국자들은 잔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색대원들이 침실 등 이전에 접근하지 못했던 공간에도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한밤중에 일어났던 만큼 상당수가 잠을 자던 중 변을 당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3일째를 맞은 오늘 오전까지 확인된 실종자는 113명, 소재가 확인된 거주자는 1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습된 사망자들의 신원도 점차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날도 58세에서 68세 남녀 3명의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고 사망자들의 나이는 4세에서 92세로 광범위한데 사망자 중에는 4세, 10세 자매와 노부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현지 당국은 수색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열대성 폭풍 엘사에 대비하기 위해 전날 밤 폭파 공법으로 잔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이후 수색 구조대는 사고 초기부터 관심을 뒀던 건물 지하 주차장 쪽에 진입할 수 있게 잔해 제거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엘사는 남부 플로리다 지역을 비껴갈 것으로 예보됐지만 여전히 폭풍 영향권에 들고 있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서부 지역을 덮친 폭염으로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사흘 연속 사상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화씨 116도에 달하면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오리건주 최대 도시인 포틀랜드는 사흘 연속 관측 사상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포틀랜드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은 화씨 116도였는데 6월 평균 기온이 80도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6월 25일에서 28일 오리건주 전역에서는 연일 세 자릿수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현지 검시관실에 따르면 5일 기준 95명이 더위로 인해 사망했는데 특히 포틀랜드가 속해 있는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64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사인은 고체온 증상으로 사망자 대다수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쿨링 센터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산불관리국은 지난주 기록적인 폭염 끝에 리턴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연재해로 인한 산불이 번진 것이 아니라 인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관리국의 에리카 버그 공보관은 불이 마을 내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연방경찰과 함께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 72시간 동안 미 전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400건 이상으로 현재까지 150명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에선 이 기간 동안 21건의 총격 사건으로 26명이 사망했고 올 들어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767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88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카고는 총격 사건으로 83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14명이 숨졌고 애틀랜타에선 프로골퍼 진 실러가 컨트리 클럽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할 때 반려동물도 자녀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권을 결정하는 이혼법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데 이때 판사는 동물의 최대 이익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누가 구입했으며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했고 병원에는 누가 데려갔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한인 이민자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 제공, 민권센터 활동에 대한 지지와 후원, 이웃 한인 이민자와의 교류 및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한인 이민자 모임을 다음 달 8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임은 다음 달 7일부터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한국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민권센터 문유성 회장은 함께 더불어 커뮤니티의 봄을 이루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한인 이민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해온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가 종료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2일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지난 5월부터 11주 동안 매주 한인회관에서 매일 400인분, 총 22,000인분의 도시락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한인들에게 지원했습니다. 한인회는 가을에 후반기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고 약하게 소나기나 천둥 번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